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한라봉은 상큼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라봉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탄력 유지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와 구연산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라봉을 고를 때는 껍질이 얇으면서 주름이 많이 지지 않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 보관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약국하면 필요한 약을 요청하고 건네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진열된 제품을 자유롭게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식비와 교통비, 배달비뿐만 아니라 약값까지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비타민이나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일반 의약품은 적지 않은 비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해 많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약국. 기존 약국과는 확연히 다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확 트여 있는 공간에 빼곡히 설치되어 있는 진열대와 박스 단위로 쌓여 있는 약들, 그리고 제품 분류와 위치를 표시한 안내도까지 대형마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직접 보고 고르고 싶어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구비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 등을 한 곳에서 상담받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에 넓은 주차 공간을 갖춘 쾌적한 창고형 약국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장을 보듯 카트를 끌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장 내에는 해열제를 비롯해 감기약과 소독용품, 건강기능식품과 반려동물 관련 제품 등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칫솔과 치약, 염색약 같은 생활용품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제품 아래엔 마트처럼 가격표를 붙이고 비슷한 성분 제품을 여러 브랜드로 진열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가격과 성분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는데요. 비타민이랑 약 종류가 많고 또 분류가 잘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약들끼리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구조로 중간 유통 마진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품목을 기존 약국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장 한편에는 무료 상담 공간이 있다는데요. 약 복용법이나 성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한약사가 직접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한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개인 건강 상태나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는데요. 한약사님들한테 약 상담 받고 일단은 더 필요한 약도 더 많이 구비할 수 있어서 일단은 좋았고 일반 약국보다 일단 상비되어 있는 약이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한약이나 영양제 등 제품에 대한 상담이나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약 처방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대면 상담을 하고 목표하는 체중과 다이어트 약 복용 경험, 그리고 부작용 발생 여부, 또한 식습관과 운동습관, 생활습관 등을 체크하고 기저질환과 현재 복용 중인 약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한약 처방 후에는 식단이나 생활습관 중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한약 복용 중 궁금한 점은 전화나 현장에서 빠르게 피드백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국의 상주에 있는 한약사에게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는 한약사 지금 8년 차고 약국을 운영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원에서 임상약학에 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
전문 지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을 약국에 구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넓은 매장 구조와 직관적인 카테고리 진열 방식,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 많은 창고형 약국.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약국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품 연구 개발에 힘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 베개를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육체와 정신을 재정비하고 다음 날의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신체 면역 기능과 자율신경계 이상 등 다양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기능성 베개나 매트리스 등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자 한다는 강석종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베개, 토퍼, 냉감 패드 등 기능성 침구를 제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중력을 이용해 만든 베개를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역중력을 이용한 기능성 베개가 있다는데요. 잠을 잘 때도 C커브를 유지해 경추가 편안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베개로 고밀도 저탄성 메모리 폼을 사용해 머리와 경추를 더욱 안정감 있게 받쳐주고요. 고급 방수 기능이 적용된 원단으로 침이나 땀의 흡수를 막아주고 통기성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베개를 베고 누울 때 베개의 높은 쪽이 목, 낮은 쪽이 머리 방향으로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역중력의 원리를 이용해 자는 동안 주름을 예방할 수 있고 기도가 확보되어 보다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성 베개는 국내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태국, 멕시코 등 총 11개의 특허를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불면증뿐만 아니라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잠을 잘 때 호흡이 불편했던 사람들도 저희 베개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때 늘 곁에 있는 것이 바로 베개인데요. 경추를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역중력을 이용한 주름 예방과 원활한 호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능성 베개를 사용해 편안하게 잠을 자보는 건 어떨까요? 강석종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현대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잠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숙면에 중점을 둔 기능성 침구를 개발하고자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기능성 베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저희 기능성 베개는 인공호흡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특수 설계한 베개로서 기도를 넓게 확보하여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력에 의하여 눈가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등이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기능성 베개는 역중력 원리를 이용하여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주름이 반대로 향하게 하여 주름 예방을 도와주며 더불어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베개를 설계하여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소형 버전의 베개도 만들었다면서요? 예.
침대에서 사용하는 베개 외에도 휴대하기 편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버전의 실용성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기술력은 그대로 적용한 베개로 베개 뒷면에 찍찍이가 붙어 있어서 차량에 장착하여 차량용 목쿠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추를 받쳐줘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지며 장시간 운전할 때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차량 추돌 시 목에 밀착되어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차량 외에도 비행기나 기차, 관광버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베개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다양한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기능성 베개를 세상에 널리 알려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제품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만학도가 화제가 될 정도로 드문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평생 교육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배움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학점은행제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데요. 평생교육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시키고 기존 직업의 역할과 요구사항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교육원. 나이와 배경에 관계없이 배움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비전은 다양한 학습자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삶과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이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것을 학점으로 적립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과 직무 자격 연계 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형 평생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으로 영상 영화학을 비롯해 스포츠 건강학과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 경력의 전환을 준비하는 다양한 연령의 성인 학습자,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진학하기보다는 자신의 시간과 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지로 저희 교육원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 중에서도 반려동물 관리 전공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기초 그루밍 등 실습 중심의 학습과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리 전공과 사회복지학 전공을 연계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융합형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가 추구하는 취지에 맞게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많은 인원수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목표는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노인 문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결합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단순한 학위 취득을 넘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도입되면서 미래 직업과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디지털 직무교육 전문기업과 협약 체결을 맺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이는 일반 대학의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돼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데요. 30여 년간 기업의 대표로서 관공서 및 서류에 최종 학력이라는 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그 칸에 기록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직원들 앞에서도 나는 중학교 중퇴자라고 떳떳하게 밝혔지만 그 졸업장, 그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목마른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중학교에 입학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 길로 내 나이 60세가 되어서 중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되었고 이어서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교 2년을 걸쳐 학점운영제 입학을 하여 부동산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4년제를 남들보다 빨리 취득하고 졸업을 했다 보니까 더 빨리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좋은데 지금은 대학원도 고민하고 있고 직업적으로도 전문직을 고민하고 있어서 빨리 학위를 취득한 게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학습자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을 통해 배움을 이어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일과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평생 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학점은행제를 거쳐 청년 창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불리는 척추는 노화가 빠르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척추는 머리뼈부터 골반까지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척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곳곳에서 노화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척추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척추가 노화돼 약해지면 다양한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합니다. 두 질환은 증상이 비슷하지만 원인과 통증 양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관이 살짝 좁아지면서 이제 엉치하고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 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간헐적인 이제 파행 증상이라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제 버스 정류장 이제 한 정거장 이상 걷기가 어렵다. 걷다가 이제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보통 고령인 분들이 보통 많이 생기고 50대 이상서부터 굉장히 많이 유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 네. 뻐근한 통증과 다리 저림이 반복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선 문진을 통해 증상과 통증의 위치, 지속 시간을 파악하고요. 엑스레이와 MRI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해 척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확인하고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와 정도를 정밀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시경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부위의 신경 통로에 가느다란 내시경 카테터를 넣어 통증이 생긴 부위를 직접 관찰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염증 부위에 달라붙은 유착 조직을 풀어주고 염증과 부기를 완화하는 약물을 주입해 신경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요. 누구나는 100%는 아닙니다. 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있고요. 보통 내시경 카테터가 일반 카테터보다는 살짝
좀 두꺼운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어갖고서는 이제 그 척추관이 굉장히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카테터 자체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거지로 밀어넣다 보면 잘못하면 신경 손상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CT나 이제 MRI를 촬영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 저림, 허리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하지만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정확한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신승준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치료, 즉 증상이 경미했을 때는 일단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주사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등의 그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척추 치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내시경적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적 신경성형술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기존의 신경성형술은 우리가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영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시경적 신경성형술은 그러한 것들을 다 하면서 그리고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세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막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시경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막을 우리 손상시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적 신경성형술을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우선은 환자분이 시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환자분에게 이제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행해야 되며, 그리고 항응고제를 만약에 복용하고 있다면 이틀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끊고 해야지 혈종 같은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이 이제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불안정증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정증이 생기는 이유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특히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대학은 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는 대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율로 인해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와 일자리, 생산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이에 수많은 지역대학은 지자체와 서로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에 위치한 한 대학교. 학생들의 꿈을 이루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우리 대학교는 77년 전통을 지닌 국립대학으로서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메타 지식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도전과 혁신으로 학문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충남의 혁신 성장과 국가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대표 글로컬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는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전통의 문을 엽니다. 지역 맞춤형 특성화 캠퍼스를 지향하고 재정 확대, 역량 강화 및 특성화 비전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한 6대 핵심 과제로서 획기적인 재정 확충, 디지털 전환 미래 인재 양성, 기초, 인문, 예술 지능, 캠퍼스 재구조화, 입학 자원 다각화 등의 대학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직원, 학생들의 열정과 사랑이 뿌듯한 결실로 맺어지는 그 소중한 행보를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며 지역과 대학의 혁신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단은 지역 주도형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방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라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학의 혁신 역량을 지역 발전 전략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수요에 최적화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정주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대학교가 보유한 연구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충남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인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를 신설해 충남의 미래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생을 선발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제도로 1학년 동안 대학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2학년부터는 기업에서 실무를 병행하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첨단 장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각종 소재 및 부품에 대한 다양한 물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계적 물성 평가 장비부터 금속, 플라스틱 등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두 재료를 물리, 화학, 전기적인 방법을 통해 표면의 구조와 특성을 변화시키는 표면 처리 장비, 그리고 초고주파 대역의 신호를 빠르게 측정하고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는 고주파 신호 분석 장비 등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첨단 장비를 통해 직접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먼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 기업이 당장 내일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한 역량과 지식을 관련 전공 교수님들과 그 전문가분들에게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충남의 조기취업 계약학과에서는 충남의 미래 신산업 분야에 참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이수 후 해당 지역 기업에 즉시 취업하도록 연계하여 청년 인구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지역 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충남의 주요 특산물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농가별 생산 환경에 맞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농업의 기술 혁신과 스마트 농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많은 대학에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 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길 기대해 봅니다. 학업이나 입시에서 수학이 갖는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어려워지고 성적은 떨어지면서 심지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수학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어와 함께 주요 과목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수학인데요. 수학은 초등과정부터 중고등과정까지 개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념이 확장되고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군데에서 진도를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고 심지어 수학 과목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수학학원.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2015년에 고등수학 전문학원으로 시작하여 4번의 확장에 걸쳐 현재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에 대한 내신 학습과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입시 수학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초등에서 대입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10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수업 같은 경우 주 3회 2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는데요. 우선 오답 테스트와 단원 테스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반복 점검하고 취약 유형을 보완해 실력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 후 강사 주도의 개념 강의와 함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전체 강의가 끝나면 1:1 개별 지도와 학습 상담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오답 노트를 풀이하는 과정 제도가 있어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학원에 있는 시간만큼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어서 저도 이 학원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공부 흐름이 안 끊기고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그날 공부한 건 그날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편 이종환 대표를 비롯해 학원 강사들끼리 밴드 동아리를 만들어 즐겁게 공연을 하며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학원 내 강사들로 구성된 밴드 동아리가 있는데 올해로 3번째 기부 콘서트를 진행했고 모든 수익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높게 봐주셔서 표창장을 준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선생님이 한 마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밴드의 멤버이기 이전에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 어려웠던 친구들이 이런 기부를 통해 조금이라도 꿈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수학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인데요. 학생들이 수학에 재미를 붙이고 스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통해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이종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학생 시절부터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는 것이 재밌었어요. 다른 여러 직업을 거쳐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첫 시험 대비를 하고 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천직이다 생각하고 학원 운영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차별점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수업부터 클리닉까지 철저하게 선생님이 직접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신저 학습방을 공유해 진도부터 숙제, 평가 점수, 특이사항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을 모두 촬영한다는 것입니다. 강사들의 수업을 녹화해 학생들이 영상 강의를 통해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석 등의 상황에서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수준별 반편성으로서 학생들의 수준을 세밀하게 고려해 반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계별 시험 대비로 보다 완성도 높은 내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은행 플랫폼을 활용한 1:1 오답 관리입니다. 문제은행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 공부 노하우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운 단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고 유형별 취약 문항이 오답 클리닉으로서 해결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개념부터 실전, 적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선행을 빠르게 한 학생보다 바르게 한 학생이 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과 심리적인 상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학 성적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수시, 정시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기침을 하고 숨이 차는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기도가 좁아져 숨이 차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연스럽게 숨을 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숨이란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기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단 몇 칸을 오르는데도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이 지속된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도 사망률과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단순 감기로 착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폐에 찾아오는 질환으로 만성적인 숨막힘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폐는 부풀었다가 줄어들면서 공기를 마시고 내보내야 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 공기 통로가 좁아지거나 풍선 역할을 해주는 기본 폐세포인 폐포가 망가져서 숨길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며 사망률도 높은 질환이라 유의해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능이 서서히 손실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폐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돼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기침과 가래가 지속되고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나며 흉부 압박감이 발생한다면 조기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폐에 해로운 물질이 장기간 노출되어 기도와 폐포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발생합니다. 이러한 염증으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고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가장 압도적인 원인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는 폐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간접 흡연이나 미세먼지, 황사, 작업장 내 화학물질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실내 공기질입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최대 100배까지 치솟아 담배 연기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기도 중요하며 가족력, 과거 비염, 천식 등 폐 관련 병력이 주요한 발병 원인이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될 경우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폐의 크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혹은 폐가 숨쉬는 기능 자체가 떨어졌는지를 수치로 확인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호흡기 질환의 시작점인 비강과 구강 내부를 정밀하게 살펴보는 인후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연을 강조합니다.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체질적 폐 취약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폐는 춥고 건조한 상황에 더 악화되므로 유해 공기를 피하면서 폐가 덜 일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자주 나는지 아니면 쉽게 건조하고 추위를 타는 사람인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가 안 좋아진 원인을 찾아 차실적인 요인을 고려해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 건강이 악화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폐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폐와 심장 두 장기를 부모 형제 관계로 보고 동시에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약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약 치료 시 주로 사용되는 약재로는 기관지 평활근과 폐포 재생에 관여하는 사양과 녹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가진 쿠쿠르비타신과 항산화 물질인 베타셀리넨, 신경 안정 효과를 보이는 델타9IN 등 다양한 유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침향도 한약 치료 시 자주 사용되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조제된 한약재를 달인 증기를 통해 약재의 효능을 직접 전달하는 훈증요법과 폐신경이 지나가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경락 레이저 요법, 그리고 호흡 근육을 풀어주는 호흡기 추나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감기 등 감염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체력과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폐가 흡수되는 양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흡기 약물은 센 경우가 많은데 폐를 치료하다가 몸 전체 컨디션이 떨어지고 현기증 나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앞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약물을 조금 더 약하게 쓰고 생활 습관 관리에 힘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는데요. 만성적인 기침이나 숨가쁨 등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관리하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변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이 증가하는 사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었고 남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된 부분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죄의식이 희석되어가지고 부정행위가 많이 늘어나서 이혼이 촉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혼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협의이혼이 우리나라 이혼 사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재반 사정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한 달 내지 석 달 동안의 숙려 기간을 마친 다음에 협의이혼 확정 기일에 다시 한번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문을 받아서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방이라도 그 이혼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그 이혼은 무효가 되거든요.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는 부부들이 가정법원에 그 조정 절차를 통해서 판사와 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아 그 재반 사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을 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 재반 사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민법 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그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재판상 이혼이고요. 통상적으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부간에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뭐 이를테면은 우리 이혼을 협의로 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를 이런 식으로 가름하기로 하자라고 각서를 썼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이 협의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흔히들 하시는 질문이 남편이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 한 번 더 바람 피우면 내 재산을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이혼 전에 재산 분할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그런 각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배우자의 유책성, 불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혼 시의 양육권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부부가 양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 나아가 양육급여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법원에서는 누가 적절한 양육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양육 환경에 대한 가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 의사, 그다음에 부모의 재산 상황, 보조 양육자 이런 양육 환경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는 양육자 지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의 소득 수준을 보고 양육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 교섭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네, 면접 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통상 한 달에 2번 1박 2일, 그리고 명절 당일,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는 5에서 7일 정도 면접 교섭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대면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서신을 소통한다든지 전화통화 혹은 영상통화로 가름되기도 합니다. 이혼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나의 케이스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성과 나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또 내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 중에 나의 이러한 재산 청구를 담보할 만한 가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혼 후의 삶입니다.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는지,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는지를 먼저 잘 판단해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에 자녀의 정서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이혼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업을 마치고 이혼을 하는 것이 타격이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의 시기에 대해서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특히 가정폭력 이혼이나 불륜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점을 확대해서 좀 더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마인드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줘야 하고요. 안전모나 장갑,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겠습니다. 또 넘어질 때 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주변 사람과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